안녕하세요. 김영옥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그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바로 1949년 오늘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날입니다. 그 안두희 그때 당시에 이제 포병 소위였었죠. 물론 한독당의 당원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안두희가 이제 그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그 권총 가지고 간 권총으로 이제 김구 선생을 이제 살해를 해버린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음, 그 우리가 이제 6월을 그 고운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6월 달에 뭐 6.25라는 그 이제 사건도 그 다음에 있었지만은 뭔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특히 이제 6월 6일 현충일 날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지난 6월 6일 날 이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제 어제 6.25, 6.25도 이제 50년에 전쟁이 그 발발을 했지만은 1949년 6월 25일 날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 6월 26일 날 김구 선생이 이제 암살을 이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뭔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집권당이었던 집권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그쪽 그 이제 그 일련의 세력들이 어, 그 반대 입장에 있었던 그 세력 정치 세력한테 뭔가 어, 아주 심각한 공세를 취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서 이제 그 세 사건을 묶어갖고 6월 달에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6월 공세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구 선생의 그 암살, 그 안두희가 이제 어떻게 그 암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두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 박기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안두희도 상당히 이제 노쇠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다시 살해를 당하죠. 정말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바로 이제 바로 이런 음, 해방 그러니까 건국 그 언저리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그 정치적인 사건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사건이 간단하지는 않겠죠. 음, 먼 훗날 또 시간이 지나면 다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바라다 보는 그 6월 공세 이게 이제 정말 어떤 실체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곱씹어서 소화를 한번 시켜야 할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이제 어, 해방이 되기 이전과 이후에 보여줬던 그 이제 어떤 행보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른바 그 6월 공세 중에 하나였던 김구 선생 그 암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구 암살이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일어난 그 사건인데 김구 암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는 해방 직후 중국에서 귀국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에 앞장섰다. 예, 뭐 정말 그랬죠. 네. 그, 남의 나라에 가서 진짜 임시정부를 이제 수립을 해갖고 정말 독립운동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그 공로라고 할까? 전 그 애국 충정이야 뭐 어느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정말 좀 훌륭한 분이죠. 네. 두 번째 볼까요? 특히 김구는 해방 이후 치열한 좌우 대립이 과정에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 등 우파의 정치 활동을 주도하였다. 세 번째, 그러나 1947년 말 남북 분단이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구는 남한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이승만과 결별을 하고 중도파였던 김규식과 함께 남북 협상 등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뭐 사실 이제 저 무렵에는 뭐 북한은 그 인민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뭐 화폐개혁뿐만 아니라 농지개혁까지 다 실행을 했던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정부가 들어선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 그 정말 그 통일된 그런 정부를 주장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미 나라는 뭐 저 때는 분단이 된 거나 다름없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인제 이승만 박사는 그때 인제 "단독 정부 수립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국가가 성립이 된 다음에 '소련 공산당을 쫓아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인제 저런 단독 정부 수립을 인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인제 그 김구 선생은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인제 여기서 핀트가 안 맞았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인제 중도파였던 김규식과 함께 남북 협상 등 분단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인제 전개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김규식 선생도 뭐 정말 훌륭한 그 독립운동가였죠.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결국 분단을 막는 데 실패한 김구는 어 글쎄 '분단을 막는 데 실패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봅니다, 저때 당시에. 음 그것이 이 해방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해방이 된 상태에서 남과 북의 그 미군정하고 소련 군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시당초 분단의 그 씨앗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2차 세계 대전이 일본이 항복하기 일 주일 전에 참전 선언을 하고서 선전포고를 하고서 승전국이라고 해 갖고서 군대를 밀고 들어온 소련이 잘못이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그 기여한 바도 없는데 우리 그 한반도가 해방이 되는데 기여한 바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반을 차지했다라는 거.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던 중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현역 육군 포병 소위자 김구가 이끌던 한국 독립당 약칭 한독당 당원이었던 한두이에게 숙소이자 집무 공간이었던 서울 정교장에서 네 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이 해방 공간에서 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그런 그 언저리에서 상당히 많은 그 정치적인 거물들이 그 이 암살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살된 시리즈를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안두희가 인제 이무 선생을 인제 총으로 쏘는 그런 장면을 인제 제가 봤는데 물론 인제 이제 드라마죠. 예. 하여튼 그렇게 인제 김구 선생은 인제 사망을 이제 한 거죠. 김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여론은 깊은 애도를 표명하였다. 김구 암살 후 장례식까지 10 일간 다녀간 조문객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문상객도 많았다. 장례식이 있던 7월 5일 서울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약 40에서 50만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각각 수만 명씩이 모여 고인을 애도하였다. 뭐 사실 독립운동을 평생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한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야죠. 그다음에 인제 사건 당시 그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사건을 한독당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몰아갔다. 글쎄 뭐 앞에서도 봤지만은 그 한독당이 사실은 이제 김구 선생이 이끌었던 인제 정당이었어요. 근데 거기 당원이었단 말이에요, 안두희 씨가. 이게 참 사건 직후 국방부는 안두희가 김구와 한국 독립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다가 김구를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안두희를 김구에게 소개시키고 한국 독립당에 가입하게 했다는 혐의로 한국 독립당 조직부장이자 광복군 지휘관이었던 김학규를 이제 구속을 했는데 뭐 어찌 됐든 그렇게 장례를 인제 뭐 치를 이제 치르게 인제 됐는데 장례를 치르기 인제 한 3일 전에 이승만 인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었죠. 대통령도 인제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독립당이 내분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라고 인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7월 20일 날 군 당국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친공산주의적인 한국 독립당의 음모에 맞선 안두희의 의거라고 규정을 하였다. 안두희도 재판 중에 2계급 특진하였고 사건 1 년여 만에 형 면제 처분을 받고 군에 복귀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참 재판 중에 계급이 인제 특진됐다라는 거 참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네요.
하지만 뭐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뭐 참 뭐 아니 뭐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자, 여덟 번째 볼까요? 오랜 시간이 흘러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김구 암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커졌다. 뭐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이제 김대중 이렇게 이제 그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음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뭐 커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에 국회는 1993년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약 2년간의 조사 후 위원회는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진상 국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는 199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드라마를 다큐멘터리성 드라마였어요. 다큐멘터리죠. 거기에 이제 그 국회에 음, 이게 맞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되는데, 안두희 씨가 그 음, 의료용 침대에 누워 갖고서 국회에 나와서 뭐 증언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영상만 쭉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찌 됐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고서를 이제 보면은 김구 암살 사건은 당시 정부 발표처럼 한국 독립당의 노선을 둘러싼 내분 과정에서 안두희가 개인적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정권 차원의 범죄였음을 밝혀졌다. 먼저 암살범 안두희의 일차적 배후는 군부였다. 즉 포병사령관으로 안두희의 직속 상관이자 같은 서북청년단 출신인 장은산이 암살을 명령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김창룡 특무대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최병덕 총참모장, 전봉덕 헌병 부사령관 등이 사후 처리를 주도했다라는 것이네요.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일본군 만주군 경찰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군부와 더불어 안두희가 가담했던 서북청년단 세력들도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김구 암살 사건의 배후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이승만 대통령의 관련 여부에 대해 암살 사건 이후 안두희 행적과 군부의 보호 조치가 이승만의 무이긴 없이는 불가능하였고, 또 그가 이 사건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의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에 사전 개입하거나 암살을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글쎄요, 뭐 그때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은 이제 안두희 씨, 또 이제 중풍으로 이렇게 걸려서 중풍에 이제 꼼짝 못하는 그 안두희 씨만 있었고, 음, 다 이제 뭐 다 죽었죠. 네. 이승만 대통령도 죽었고, 김구 선생은 뭐 그때 죽었고, 참 역사적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뭘 밝힌다라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미 죽어 없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고뇌가 국회 보고서에도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이 암살 사건에 대해 상당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암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아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요. 개입했다 한들 그런 그 증거를 남겼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이 해방 공간에 있었던 아주 참 불행한 사건들이죠. 이게 뭐 사실 김구 선생뿐만 아니에요. 모든 그 사건이 그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안두희를 간략하게 볼까요?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949년 6월 26일 날 김구 선생을 살해하고도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나죠. 근데 6.25가 일어나니까 포병 장교였기 때문에 이제 51년에 아 6.25 사변이 나자 이제 복귀를 하고서 51년에 부상을 당해서 이제 전역을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쭉 살아오다가 1차 테러가 1965년 12월에 있었더라고요, 쭉 보니까. 곽태영이라는 그 29살 청년이 이제 칼로다가 목을 찌르는 그런 테러가 있었고, 2차 테러는 1987년 3월 27일 날 권중희라는 사람이 강목으로 인제 안두희를 인제 가격을 인제 했던 거죠. 글쎄 1965 년이면 뭐 저도 국민학교 3-4 학년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2차 테러부터는 기억이 납니다. 권중이라는 이름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인제 3차 테러가 인제 87 년 또 7월 달에 노성구 27 세가 인제 강모가 인제 내쳤네요. 글쎄요. 노성구 씨 같은 경우는 1960 년생이죠. 27 세면. 그다음에 인제 곽태용 씨 같은 경우는 30 세니까 36 년. 예 뭐 그분은 나이가 좀 연배가 있는 분이네요. 자, 그리고서 인제
안두희가 이제 중풍이 이제 발병을 합니다. 1991년 8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중희 씨가 이제 막 방권을 해서 1992년 2월 28일 날 백범묘소로 이제 참배를 했는데, 저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테러가 이제 있었죠. 이건 뭐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1996년 10월 23일 날 박기서 씨가 이제 강목으로 가서 살해를 안두희 씨를 살해를 했죠. 어, 그때 그 강목에 이제 정의봉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었습니다. 음, 제가 보니까 박기서 씨는 1948년생이더라고요. 징역 3년을 선고를 이제 받았고, 박기서 씨가 이제 그 다음 1998년에 이제 특별 사면으로 이제 석방이 되죠. 근데 저 때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건을 어떻게 좀 봐야 할까 고민스러운 그 부분이죠. 일단 뭐 우리나라의 그 해방 공간과 60년대 뭐 이 무렵은 그 50년대 이 무렵은 뭐 그 후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결국은 좌우의 대립인데 이념적 대립인데 이제 공산주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모든 일을 다 이제 친일 프레임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예, 그 이제 우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 모든 게 다,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의 분단이 이제 비극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좌파적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김구 암살 사건은 김구가 친일 청산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1949년 6월 전후에 일어난 국회 프락치 사건이나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습격 사건 등 정부의 친일 세력이 친일 청산에 앞장선 반대 세력을 물리적으로 탄압하고자 했던 일련의 사건들과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잠시 뒤에 그 설명드릴 이른바 그 6월 공세 뭐 그거에 이제 관련된 얘기죠. 또한 당시 김구가 정계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동시에 김구와 한국 독립당까지 친공 세력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정권의 기반인 극우 반공 체제를 강화하려 했던 조치였다라고도 평가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건 좌파적 시각입니다. 음, 글쎄요, 이제 저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여기 표현 안 돼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후에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저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또 다른 시각이 이제 바로 요우파적 시각입니다. 이제 김구 선생의 행보는 해방 전과 후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얘기죠. 해방 전 행보는 뭐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방 때까지 끌고 나온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그야말로 음, 우리 역사상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훌륭한 그 독립투사고 애국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이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 이 해방 공간에서부터 정부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그 행보가 이념적 좌표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파적 시각이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공산주의다 그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개념보다는 민족이 우선 높이다. 민족주의자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어, 이념적으로 도저히 합치될 수가 없는 그런 남과 북의 그 집단을 갖다 자꾸 이제 하나의 틀로 다 묶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 건국의 장애가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가지 두 종류의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이 주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거를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걸 틀어놓고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그것도 저작권의 문제가 되니까, 일단, 민족주의자, 백범 김구의 해방 후 좌충우돌 행보, 음, 근현대사 특강,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이 영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 남북상이 불편한 진실, 김일성이 폭로한 김구의 정책 갖고서 또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한 그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도 같이 링크를 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49년 6월이 참 묘한 그 이제 시간이었어요. 이게
소위 그 이제 6월 공세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6월 공세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소제목을. 자, 이번 달에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말씀을 드리는 뭐 그런 결과가 됐네요. 첫 번째로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 사건. 1949년 6월 6일 날 있었는데, 지난 6월 6일 날 이 방송을 해드렸죠. 그리고 1949년 6월 전후에서 일어난 국회 프락치 사건. 이건 바로 어제 제가 6.25 그 사변일을 기념을 해서 6.25 사변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공세 이제 마지막 사건이 김구 암살 사건이 1949년 6월 26일 바로 오늘 있었는데, 이 세 사건이 모두 6월 달에 일어났어요. 1949년. 그래서 이건 이제 6월 공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우파 내지는 집권 세력의, 아니면 뭐 저쪽 그 좌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친일 세력들의 그 6월 공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섭 공작이 분명히 이제 있었어요. 그 프락스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죠. 예. 뭐 반민특위 습격 사건하고 김관 암살 사건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하여튼 이건 어찌됐든 저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서 그 사건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이쪽 그 대한민국 세력과, 그다음에 공산주의, 북한이 이제 채택한 공산주의를 채택한 그들의 어떤 그 생각, 결국은 그 두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이념이 부딪혀서 싸움을 해서 만들어내는 산물들이 이런 것들 아닌가. 저 하나하나 사건은 나름대로의 그 특성을 갖고 있겠지만, 결국은 저걸 묶어서 놓고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념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민특위의 엄격하고 과도한 친일 기준 등으로 인한 깊은 뭐 사회 갈등이 일어난다. 사실 그렇죠. 뭐 반민특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미군정 3년을 지나오면서 뭐 대한민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북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도 소련 군정을 하면서 그들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군정의 입맛에 맞는 그 사람들이 자기 편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이제 데려다 쓴 거예요. 뭐 솔직한 얘기가, 뭐 미군정이나 소련 군정이 봤을 때 그게 그건 니들 내부적인 문제지. 응? 그들은 심각한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일단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데려다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틀이 잡히다 보니까 그걸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걸 뜯어 고치려면은 뭐 그야말로 혁명을 해야 되는데, 혁명을 해두고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꾸 골 깊은 사회 갈등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 세력들 간에 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반민특위 그 사무실을 습격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약수 등의 거물 간첩이 뭐 이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뭐 저것은 뭐 조작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성시백이라는 거물 간첩이 이제 다 만들어낸 공작이다라는 거. 물론 이제 성시백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한번 이제 다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 공작이 분명히 이제 여기 이제 개입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어, 국계의 거물 간첩 성시백이 또 김구를 포섭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화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고, 이제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커다란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제 표면화돼서 이제 드러나니까 그 어떤 그 세력의 정점을 쫓는 그 추종자들이 이제 저런 일을 벌린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에, 판단이 이제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결국은 6월 공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건 모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해갖고, 미소가 음, 저 미소가 그 어, 사람 얼굴에 착 펴지는 그 미소가 아니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 강대국이 그것도 서로 이념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영국이 이렇게 와서 반씩 그 나눠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왜냐하면 미국하고 소련이 나눴기 때문에,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게 이건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게 바로 이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인제 저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 인제 씨앗이죠. 뭐 그렇게 또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을 못 했나?' 또 따지고 올라다 보면 '왜 고종은 나라를 넘겼나?'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보면은 미국과 소련 군정이 해방 공간이 가져다 준 이념적 허점과 갈등 그리고 혼란. 결국은 저들이 들어와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편의에 의한 어떤 그 음 멍든 거 뭐 육체적으로도 멍들고 심적으로도 멍든 게 모두가 다 우리 그 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뭐 북한이 됐든 뭐 남한이 됐든 응?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운명이 돼 버린 거예요. 참 진짜 안타까운 거고 그다음에 속상한 거고 그다음에 '아 왜 잊었고.' 응? 자 그래서 또 보면은 결국은 어 6.25 전쟁이라는 게 그다음에 일어나는데 이 잔인한 공산주의자들과의 결국은 싸움 때문에 생긴 불운이고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숙명의 역사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뭐 국회 프락치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그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1949년 6월 달에 일어난 그 이제 사건이지만은 이제 그런 저런 그 어떤 그 이제 배경을 음 이제 깔고 안고서 그다음에 인제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발생했던 그 비겁한 전쟁 6.25 사변 이게 모든 걸 증거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족 상잔이라고 서로 동족이 가슴에다 총구리를 겨놓고 그것도 기습적으로 한 새벽에 그런 일을 벌린 사람들이 에 책임이 무거운 이런 사건 결국은 그 맥락 위에 같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 어찌 됐든 1949년 6월 달 26일 있었던 김구 선생 암살 사건 그다음에 인제 49년 6 월에 있었던 이른바 그 6월 공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인제 그런데 뭐 어찌 됐든 정의봉에 의해서 인제 안두희는 이제 살해가 됐죠. 근데 그때 법치 국가에서 그렇게 음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가슴속에 갖고 있는 한과 원, 원수 그걸 향해서 인제 서로 돌진하다 보면 '이 사회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다행히 모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네. 이렇게 김구 선생 암살 사건 사검이라고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6월 공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달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